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쇼츠 올린 지가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원래 선생님 목적은 이 쇼츠로 자연스럽게 요거 영상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넘어오게 하려는 거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죠. 선생님도 현생을 사느라 이 쇼츠는 점점 잊혀져 가고요. 뭐 쇼츠가 잘 안돼도 좋습니다. 그 제곱근은 계획대로 덧셈이 안된다, 요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그 쇼츠의 의미는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만에 강의 영상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지긋지긋한 루트 드디어 끝났죠. 뭐 끝나봤자 다음 달에는 또 나오지만, 그래서 루트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배운 내용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총 5개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는 루트, 제곱근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루트 2개 있으면 어떤 게 더 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 루트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숫자는 유리수라고 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는데, 그게 아닌 좀 새로운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바뀐 수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다시 그 안에서 수직선 안에 그 수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거 어떻게 나타내는지 가볍게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수가 나타나면 뭐 1학년 때 마이너스 나오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던 것처럼 요 루트 또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겁니다. 근데 뭐 계획대로 덧셈이 안 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는 항상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안 돼요. 가끔만 되고, 그래서 곱하기랑 나누기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또 이 곱하기랑 나누기에 하나씩 좀 짜증나는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설명을 하는 영상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곱근이라는 게 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제곱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든 수학에는 지금까지 반대말이 있었어요. 2에다가 3을 더하면 5가 되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돌아오려면 3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더하기의 반대말은 빼기, 뭐 곱하기의 반대말은 나누기, 이런 것처럼 우리 제곱이라는 걸 했죠. 특히 2번 곱하는 거, 뭐 3의 제곱 하면은 3을 2번 곱한 거니까 3 곱하기 3에서 9 이렇게 됐었는데, 그럼 이 제곱의 반대말은 뭘까? 9에서 다시 3으로 돌아오게 하는 요걸 뭐라 부르냐? 요거를 바로 제곱근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근, 네모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2를 제곱하면 4죠. 그럼 반대로 2는 어떤 수냐? 제곱하면 4가 되는 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요 제곱했을 때 요 네모가 되는 수, 요거를 우리는 이제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랑 요 제곱근이 좀 다른 게 뭐냐, 뭐 예를 들어 4의 제곱근 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제곱해서 4가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뭐가 있냐? 당연히 2가 생각이 나죠. 2를 제곱하면 4가 되니까. 근데 이제 요 제곱근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2도 있지만 우리 요 마이너스 2라는 애도 있어요. 왜냐? 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도 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4. 그래서 다시 4가 돼버리더라. 그래서 제곱해서 4 되는 게 2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도 있더라. 이렇게 2개씩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의 제곱근이 2개 있기 때문에 요 각각에 따로따로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해서 4가 되는 것 중에 0보다 큰 애 플러스 인애를 양의 제곱근, 0보다 작은 애 마이너스 인애를 음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숫자의 제곱근을 찾아라 이러면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개씩 나오더라. 요 좀 특이하게 0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뭐 다른 숫자들은 뭐 제곱근이 2개씩 나오지만 0의 제곱근은 0밖에 없죠. 왜냐면 제곱해서 0 되는 건 0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의 제곱근을 찾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는 그런 게 없더라. 왜냐? 플러스도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라서 플러스가 돼버리더라. 그래서 우리 음수 마이너스들은 제곱근이란 게 없더라 라는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하면 어떤 수가 되는 애 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 이상한 기호가 하나 등장하기 시작해요. 어떤 애냐? 이렇게 생긴 약간 뭐 모자 같은 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루트라는 애고요. 요게 왜 필요하냐? 뭐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우리 요런 거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2는 4, 뭐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뭐 이런 것도 쉽죠. 3, 3은 9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5의 제곱근을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왜냐? 2 제곱하면 4, 3 제곱하면 9 이렇게 5를 건너 뛰어버리고요. 뭐 2.3? 뭐 이런 거 제곱하라 그래도 뭐 5.29 뭐 이런 식으로 5 가까이는 가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5가 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로는 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표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표현하는 새로운 기호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루트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씩 나왔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근은 항상 플러스 루트 몇 마이너스 루트 몇 이렇게 두 개씩 나오더라, 양수라면.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루트라는 애를 이용해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수많은 것들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항상 대소관계, 우리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할 때도 뭐 더하기 빼기 하기 전에 어떤 게 더 큰지 이런 걸 했었죠. 뭐 루트 3 루트 5 둘 중에 누가 크냐 이런 거는 거의 다 맞춥니다. 무조건 요 속에 있는 거가 큰 애가 더 커요. 왜냐면 뭐 넓이가 3인 정사각형, 넓이가 5인 정사각형 있으면 요 한 변의 길이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데 요 한 변의 길이가 크면 넓이도 커질 거니까, 넓이가 크면 한 변의 길이도 클 거니까. 그래서 양쪽 다 루트가 씌워져 있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속에 있는 숫자가 더 큰 애가 크다, 요거는 너무 쉬운데, 우리 좀 어려운 거는 3이랑 루트 10 이런 식으로 하나는 루트가 씌워져 있고 하나는 루트가 안 씌워져 있다. 그러면 요때는 누가 큰지 좀 알기가 어렵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양쪽 다 루트를 없애주거나 아니면 양쪽 다 루트를 만들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 루트를 없앤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3 이렇게 그냥 자연수로 되어 있는 애를 억지로 루트가 있는 모양으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어떻게 바꾸냐, 3은 제곱하면 9가 되는 수 중에서 플러스 양수니까 루트 9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루트 9, 루트 10 이렇게 보면은 9보다 10이 크니까 얘가 더 크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트랑 루트가 없는 숫자 끼리도 어떤 게 더 큰지 비교를 할 수가 있었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어떤 수를 루트를 씌우고 제곱을 하는 것과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3 요거를 제곱을 하는 거, 이렇게 루트가 먼저 있고 그거를 제곱을 할 때와 요걸 순서를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3을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운다, 아니면 마이너스 3을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운다, 이렇게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뭐 루트 3이든 마이너스 루트 3이든 루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건 사실 좀 간단합니다. 자, 루트 3의 제곱이라는 건 뭐냐, 한국말로 풀어서 써보면 제곱하면 3이 되는 수를 제곱해라 라는 거니까 사실 이건 계산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뭐 배고프면 우는 참새가 배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울겠죠. 이런 것처럼 제곱하면 3이 되는 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3이 된다. 이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하면 3이 되는 수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도 다만 마이너스일 뿐인 거죠. 걔를 제곱했기 때문에 3이 된다. 그래서 루트 3의 제곱이든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든 우리 어떤 수가 루트가 먼저 있고 그거를 제곱을 하면 당연히 요 원래 요 속에 있는 숫자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요게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은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뭐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가 되고 루트 3을 제곱해서 3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뭐 전혀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경우 요거는 좀 상황이 달랐는데요. 왜 그러냐, 요 제곱을 하면 3의 제곱을 해도 9가 되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해도 플러스 9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곱을 하는 순간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플러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3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도 3이 되고 마이너스 3을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운 것도 3이 되더라. 다시 말해서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루트를 하면 이게 원래 수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원래 3이었으면 그냥 3으로 나가지만 요 마이너스 3, 요 마이너스 0보다 작은 애들은 이렇게 3으로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가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거랑 연결시키면 결국 어떤 숫자를 제곱하고 루트를 씌워주는 거는 그래서 그 숫자의 절대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숫자 있는 건 잘 풀거든요. 뭐 마이너스 5의 제곱 루트 뭐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거 마이너스 제곱하고 루트니까 요거 플러스로 바뀌어서 5가 나오고, 요거는 루트 3 제곱하면 3이 되는 수 제곱한 거니까 3이 돼서 더하면 8이구나. 이렇게 숫자로 주면은 여러분 되게 잘 푸는데 문자로 쓰면 갑자기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막 a가 3보다 큰데 뭐 루트 뭐 3 빼기 a의 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주면 갑자기 막 신세계를 마주친 것처럼 갑자기 막 말이 꼬이고 뭔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일단은 어떤 수를 제곱하고 루트를 씌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요 속에 있는 애가 나와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빼기 a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이게 속에 있는 게 뭐 5였으면 그냥 5가 되겠지만 이게 마이너스였으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속에 있었던 3 빼기 a라는 애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요거만 고민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앞에 플러스 있으면 양수, 마이너스 있으면 음수, 요거 마이너스니까 음수네, 그냥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A라는 애 자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앞에 플러스 붙어 있다고 양수, 마이너스 붙어 있다고 음수인 게 아니라 요 3 빼기 A라는 애가 지금 0보다 클까 작을까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A가 3보다 크다 라고 하면 요거를 이항을 해서 3 빼기 A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고쳐줘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작년에 배웠던 1차 부등식이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은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3보다 큰 숫자 아무거나 넣어보면 됩니다. 3보다 큰 거, 예를 들어 4 같은 거 넣으면은, 요 A에 넣으면은 3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면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0보다 작죠. 그래서 3보다 큰 숫자 하나 넣어봤더니 답이 마이너스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뭐 A가 3보다 크면 마이너스고 뭐 3보다 작으면 플러스고 뭐 이렇게 사실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걸 나누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못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 A가 3보다 크다 라고 하면 요 조건에 맞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A에 넣어봅니다. 넣었더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면 요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부호를 싹 바꿔줍니다. 요 그냥 3이었는데 마이너스 3으로 바뀌고요. 뒤에 빼기 A였는데 더하기 A로 바뀐다.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우리 요 속에 있던 애가 마이너스였다. 요러면 부호를 싹 바꿔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A 빼기 3이었다 이러면 A 빼기 3인데 여기는 4 넣으면은 1이라서 0보다 크죠. 이렇게 계산한 게 0보다 크면 이때는 뭐 그냥 그대로 나와주고 부호는 안 바꿔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조관계, 뭐 루트 5와 2, 뭐 이렇게 그냥 루트 있는 애 없는 애 깔끔하게 있으면은 우리 요거 루트 4구나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3.5랑 2 더하기 루트 2, 뭐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어떤 게 더 클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루트 있는 애랑 루트 없는 애가 더해져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 루트가 붙어있는 애가 대충 얼마 정도 될 거냐, 요거를 생각해보면 좋다 그랬어요. 루트 2라는 건 뭐 이렇게 소수로 나타내면 몇 점 몇이 될까, 요거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요 루트 2가 어디에 낑겨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수직선 위에 1, 2, 3, 4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1이랑 2 사이에 있으면 1점 얼마, 뭐 2랑 3 사이에 있으면 2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보니까 요 1, 2, 3, 4 얘네들은 루트가 없죠. 근데 루트 2는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가 있는 애랑 비교해 주려면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아니면 정수 요런 애들을 루트가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루트 1, 2는 제곱하면 4가 되니까 루트 4, 3은 제곱하면 9가 되니까 루트 9, 4는 루트 16, 요런 식으로 우리 자연수들을 루트가 있는 모양으로 바꿔서 요 루트 2라는 애가 그 중에 어디에 껴있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루트 2는 루트 1, 루트 4 요 사이에 있을 거니까 1과 2 사이에 있겠구나. 그러면 정확히 몇인지는 몰라도 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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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랑 1점 얼마 얼마 더하면 3점 얼마 얼마 얼마니까 우리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었는데, 웬만하면 중학교 문제들 이 정도면 풀리는데요.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1점 얼마 얼마니까 3점 얼마 얼마인 건 알겠는데 이게 3.5보다 큰지 작은지 이거까지 하려면 막 1.5를 제곱하고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방법, 요 왼쪽이랑 오른쪽을 서로 한번 빼보자, 뭐 이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왜냐? 왼쪽에서 오른쪽을 뺐을 때 값이 0보다 크면 왼쪽이 더 크다는 걸 거고 0보다 작으면 왼쪽이 더 작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숫자를 한번 빼봅니다. 그러면 3.5 빼기 2 빼기 루트 2 이렇게 될 텐데, 하면 1.5 빼기 루트 2 이렇게 숫자끼리 정리가 되고요. 근데 이거 1.5 얘는 루트 있는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1.5는 제곱하면 2.25가 되기 때문에 얘는 루트 2.25더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더라. 그래서 보면 루트 2.25 빼기 루트 2 하면은 2보다 2.25가 크니까 루트 2보다 루트 2.25가 클 거라서 이게 0보다 클 거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뺐는데 0보다 크다, 이건 무슨 소리냐? 왼쪽이 오른쪽보다 컸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 루트가 있는 조금 복잡한 모양의 수를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일단은 요 루트가 대충 몇 점 몇인지 어느 정도 어림 잡아서 그 크기를 구해보되,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전략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숫자를 한번 빼봐라. 그러면 계산을 잘 해보면 어느 쪽이 더 큰지 알 수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가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만 논란이 있을 일이고 한국에선 논란이 없을
1인데 굳이 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외국의 논란을 한국으로 끌어온 느낌이 있는 뭐 그런 선생님이 좀 안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네, 뭐, 자, 어떤 거냐? 자, 5의 제곱근 이거 뭐가 있을까요? 뭐 루트 5도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5도 있을 겁니다. 요거를 뭐 써보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이제 루트 이러면은 이제 영어기 때문에 이제 순 우리말을 사랑하시는 또는 뭐 한자까지는 사랑하시는 하지만 그 알파벳은 안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들께서 루트? No 루트 한국말 써야지 한국 사람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루트라고 하지 말고 이거 한국말로도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루트 5라는 건 뭐냐? 루트 제곱근이니까 그냥 제곱근 5 뭐 이렇게 쓰거든요. 뭐 마이너스 루트 5도 뭐 음의 제곱근 5 뭐 이런 식으로 뭐 번역을 하는데 이러면서 약간 쓸모없는 논란이 생깁니다. 뭐냐? 요 5의 제곱근 이라고 했을 때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니까 루트 5랑 마이너스 5, 루트 5 이렇게 둘 다 들어가는데 요 루트 5의 한국 이름이 제곱근 5예요. 그래서 진짜 말장난인데 5의 제곱근 이러면은 제곱해서 5가 되는 뿔마 루트 5 이렇게 두 개인데 그냥 우리 제곱근 5 이렇게 5의 제곱근 제곱근 5 이렇게 순서만 바꾸면 제곱근 5라는 거는 사실 루트 5입니다. 그래서 얘는 두 5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 플러스 이내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양의 제곱근 5인데 우리 요 뭐 플러스 3에서 플러스 생략한 거 마냥 양에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양의 제곱근 5는 그냥 제곱근 5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제곱근 5라고 하면 우리 루트 5만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5는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안 좋아해요. 이런 거 문제 낼 바에 좀 더 애들 수학 계산 능력을 기르는 게 좋지 않나. 아무튼 국어 자격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요. 앞에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원래 제곱근이 뭔지 설명하는 게 제일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좀 오래 걸리긴 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무리수와 실수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뭐 루트 2, 뭐 루트 3 이런 식으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3이 되는 수를 표현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얘네는 어떤 수냐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는 뭐 자연수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1, 2, 3, 4 여기에 뭐 0도 있었고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깔끔한 수 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지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2분의 3 마이너스 0.7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 요걸 다 합해서 유리수라고 불렀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의 모든 수였습니다. 요 유리수라는 거는 뭐냐 뭐 2분의 3 뭐 마이너스 0.7이면 뭐 10분의 7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뭐 정수분의 정수 뭐 그냥 자연수들도 뭐 1분의 1, 1분의 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였는데 그럼 요 루트 2, 루트 3 얘네도 유리수일까? 이걸 고민해본 거죠. 다시 말해서 요거를 뭐 자연수분의 자연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아니면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만약에 정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1은 제곱하면 1이고요. 2는 제곱하면 4가 돼버리기 때문에 요 1이랑 2, 뭐 루트 1이랑 루트 4인 거죠. 요 사이에 루트 2랑 루트 3이 있을 텐데 1이랑 2 사이에는 다른 자연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자연수 정수는 안 될 거고 그러면은 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근데 이것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랑 2 사이에 있는 분수 뭐 2분의 3 이런 분수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약분이 다 된 기약분수 형태일 때 얘를 제곱을 해도 뭐 각각 제곱이 되기 때문에 4분의 9 이런 식으로 되고 얘네가 약분이 안 됐기 때문에 얘네도 약분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분수를 제곱하면 여전히 분수 모양이더라. 분수를 제곱한다고 갑자기 깔끔하게 3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가 않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루트 2, 루트 3 이런 식으로 루트가 붙어있는 수들은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유리수가 아닌 새로운 수겠구나 라고 해서 이런 애들을 유리수가 아닌 수, 무리수라고 부르고요. 뭐 루트 2, 루트 3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뭐 루트 5, 루트 6, 루트 7 등등등 이렇게 루트 붙는 애들이나 아니면 우리 옛날에 배웠던 파이 3.141592 뭐 이런 애들도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무리수인데 그러면 선생님 루트 붙어 있으면 다 무리수인가요? 그렇지는 않다 그랬죠. 왜냐? 루트 4, 뭐 루트 9 이런 애들은 루트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루트 4는 2, 루트 9는 3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루트가 붙어 있어도 루트를 안 쓸 수가 있더라. 루트 안 쓰면은 그냥 뭐 유리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가 되는 게 아니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어떤 수의 제곱수가 아니어야만 요게 무리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 세상에 있는 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해서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그럼 우리 요 유리수들은 전부 다 수직선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뭐 자연수는 뭐 바로 위에다가 2, 3 이런 데 찍어주면 되고 뭐 분수 뭐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요 3개로 쪼개서 하나 이렇게 찍어주면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 뭐 루트 2 이런 애들도 과연 요 수직선 위에 어디에 찍을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리수도 요 수직선 위에 자신의 자리가 있을 거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요것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우리 루트 5라는 애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려면 뭐 요런 식으로 그림이 좀 심각하지만 이 정사각형이고요. 보니까 요 한 변의 길이가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 왜냐, 요 한 변을 빗변으로 하는 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요만큼 길이가 1, 요만큼 길이가 2니까 여기를 x라고 하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1제곱, 2제곱 더하면 x제곱이 되더라. 그러면 1, 4, x제곱이 5니까 얘는 제곱하면 5가 되는 수 루트 5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루트 5인 거죠. 그래서 우리 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정사각형의 요 변을 그대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눕히면 한 요쯤 어디 이렇게 닿게 될 텐데, 그럼 여기가 루트 5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직선 위에 루트가 있는 무리수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실수는 요 수직선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총정리는 15분. 요 안에서 좀 웬만하면 영상을 끝내자. 길어지네요. 원래 이 제곱근에 자르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한 영상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랬다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약 총정리는 뭐 15분으로 자르겠다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30분 넘을 것 같기 때문에 1편 요 루트란 무엇인가, 무리수 제곱근이란 무엇인가, 2편 루트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렇게 두 개로 자르겠습니다.